얼마 전 영화를 보다가 더러운 돈이라는 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대사였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더러운 돈이라는 것에 묶여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원적으로 지폐가 더러워진 것을 더러운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얻는 과정이 떳떳하지 못할 때 더러운 돈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맞을까 혼란스럽더군요. 어쩌면 저조차도 자라는 내내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은 돈으로 컸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자괴감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지 모를 돈을 만지며 살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원래는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40대에 도전을 다시 해서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얻었죠. 돈 만지는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지폐를 세고 또 셉니다. 수가 맞아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매일 세면서 가끔씩 조금 찢겨 있거나 낙서가 있는 지폐를 볼 때면 이 돈은 누구의 손을 타고 어떻게 지금 여기 왔을까 의문을 품곤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제 인생으로 인해 연결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의 벌어온 돈, 그 돈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신 줄만 알았죠. 조금씩 이상하다 느낀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무슨 직업이신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채로 부모님께 건네드렸죠.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적어오래. 아빠 하는 일, 엄마 하는 일. 여기 칸에다가 적고 위에 칸에는 매달 받는 돈 적으래. 내일까지 적어서 내라고 했어. 빨리 적어줘. 가방에 챙겨 넣어놓게. 아, 그래? 부모님 직업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간단 명료하게 적기에는 엄마 아빠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 한참을 당황하던 아버지는 머리를 긁적이시더니 손을 벌벌 떨며 적으셨습니다. 아버지 직업란에는 건물 관리자였고 어머니 직업란에는 보험 판매원이라고 적었죠. 설명도 옆에 써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 란에는 건물 임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적었고 어머니 직업 설명에는 보험을 파는 사람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그걸 가져가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려야 했기에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이에요. 이게 아빠 건물은 아닌데 그런데 아빠가 관리만 하는 거야. 돈을 받고 아빠한테 맡긴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아빠가 바지사장 아니지 대리인인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까? 뭐 아무튼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엄마는 보험을 파는 건데 뭐 엄마 이름으로는 못 팔고 엄마가 유도를 다 해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팔아야 하는 건데 우리 아들 보험이 뭔지는 알지? 암 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보험 들어놓아야 나중에 그 보험금으로 여유가 생겨. 그래서 엄마가 좋은 일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 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 어린 제가 듣기에도 너무 말이 안 맞았고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하는 아버지가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빼서 들고는 선생님이 아실 거라며 둘러대었죠. 그냥 나 줘. 내가 가서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아실 거야. 아빠는 진짜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저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당황하셨던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내내 자주 있었고 나중에 머리가 커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일들이 제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자라는 내내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제가 가지고 있기도 했고, 어떨 때 보면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내지 못해서 불려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 그런 적 한 번 없었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런 돈이 없는 걸까 의문이었죠. 한마디로 저는 부모님 덕에 편하게 자라온 겁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무렵에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방을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상장이나 장난감들이 있었죠. 제 방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친구 아버지의 방, 그리고 부모님의 방, 그리고 거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친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판사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무슨 감사패 같은 것도 많았고 어려운 책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린 제 눈에 많이 신기했습니다. 우와, 너네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책들이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상장 같은 게 많아? 너희 아버지 이렇게나 대단하신 분이셨어? 상을 대통령한테도 받고, 우와, 정말 멋지잖아.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말로는 원래 아빠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받는 거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래.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너희 아버지 공부도 엄청 잘하셨나 보다. 아버지 어릴 적에 받은 상장도 엄청 많아. 우와, 나는 이면지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셔야 상장이 이렇게 포개져 있을 수 있어? 너무 멋지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대단하다. 저는 친구 집에 가서 한참을 감탄만 하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집안 대대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었고, 친했던 그 친구도 경찰의 꿈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한참을 감탄하다가 친구가 끝에 건넨 말이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저 만나면 깔깔대고 떠들기 바쁘고 어렸으니 그런 거 물을 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친구 아버지에 대해 세세하게 물으니까 그 친구도 그제야 저희 아버지에 대해 의례적으로 물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질문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무슨 건물 빌려주는 거 그런 일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잘 몰라.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고. 아, 임대업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네.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건물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했어. 너 부자였구나? 멋지다. 아,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 퇴근하고 들어오실 시간인데 인사드리고 가. 같이 밥도 먹고 가고.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되게 재밌으셔. 오늘 무슨 판결 내리셨는지 재미있게 얘기해 주실 거야. 저녁 같이 먹을 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거든. 우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일찍 들어오셔? 우리 아버지는 새벽이나 들어오셔서 내가 깨어있을 때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좋겠다. 아버지랑 저녁밥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주말에는 거의 누워 계셨고, 평일에는 제가 학교 갈 때는 누워 계시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 뵐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한 번씩 제 주머니에 몇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게 다였죠. 어머니도 그랬어요. 누가 보험을 든다고 하면 어머니가 후다닥 나가셔야 해서 어머니가 차려놓은 식은 밥을 먹거나 거의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 주머니에는 늘 지폐들이 수북했고 집에는 늘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저녁 6시면 집에 들어오시는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는 친구의 어머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내가 사는 삶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한참 잘못 되어져 있었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고 친구 아버지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신이 나고 들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지 물으시자 저도 모르게 사례가 들려서는 마구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그 질문은 다행히도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친구 아버지께서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거 그거 진짜 복 받은 거야. 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살아야 인생이 풀리는 건 줄 알았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저 공부만 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다양한 직업이 있더라고. 뭐가 옳은지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잣대를 댈 수 없어. 특히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만큼 멋진 부모는 없는 거다. 지금 네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 네가 너희 부모님을 인정해주면 돼. 이 찬양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노고를 인정해드려야 해. 이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가 되던 순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전부 다 뿌듯하거든. 과정이 어찌되었던 부모한테 자식은 그런 거야. 어떻게든 해서든 뭐 해주고 싶은 거.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싶었는데 아주 한참 나중에 제가 부모가 되어서야 그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친구 집에 다녀오고 저는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친구 집에 다녀온 소감을 마구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친구네 아빠는 판검사시래. 그래서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리고 오셨는지 나한테도 말해주셨어. 정말 멋있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서 방 안에 상장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공부 너무 잘해서 맨날 1등 하셨었대. 초등학생 때도 1등이었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한 번도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으시대. 정말 대단하지. 나도 친구 아버지처럼 판검사 되고 싶어.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몇 등이었어? 1등 해봤어? 제 물음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고 멋쩍은 듯 웃으시고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넘어가지 않고 괜찮으니 말해달라고 마구 졸라댔어요. 그러자 결국엔 부모님이 꺼내버린 말씀은 모르겠다. 아이 기억도 안 나고 말이지. 아빠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 엄마도 그렇고 1학년까지 다녔던가? 당신이나 나나. 어린 제 마음에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초등학교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친구 아버지는 박사까지 하셨었는데 왜 내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다녔지? 아버지의 그 솔직한 대답으로 인해 어렸던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숙제를 내거나 부모님과 해야 할 거리들을 줄 때면 집에 오는 길에 버리거나 부모님께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마 아빠가 나를 가르쳐요. 아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무슨 수로 날 가르치느냐고요. 선생님도 당황하셨는지 제게 말을 잇지 못하셨고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아무리 배움이 부족해도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겪은 일들 자체가 교육이라면서 학교에서 전해주는 숙제들과 학력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생님이 좋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셔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조차도 저희 부모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알지 못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더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가면서 더더욱 부모님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부모님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럴수록 부모님께서는 제 눈치를 보시고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한 번씩 제게 요즘 학교 다니는 게 어떤지 물으실 때가 있었는데, 아들, 요새 날도 더운데 공부하기 괜찮어? 힘든 건 없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요즘 네 또래 애들 보니까 교복 안에 시원해지는 티 입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몇 장 사줄까? 됐어. 내가 언제 그런 거 사다 달라고 했어? 내 친구네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셔서. 됐다. 내가 엄마 아빠랑 공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말지. 제가 그렇게 싹수 없게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른 부모님이라면 한 대 때리거나 한 소리 하셨을 텐데, 속상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선 한 말씀도 못 하시고 그저 그렇구나, 고생이 많네, 그런 식의 말씀뿐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철딱서니가 없었던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개념을 밥 말아먹어서 부모님께 정말 너무 심하게 행동했어요. 돌이켜 볼수록 후회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건방진 행동들을 해도 부모님께서 다 받아주시니 점점 더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잘난 줄 기고만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계속해서 제가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분위기 좋게 풀어보시려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팔다리가 길쭉길쭉한지. 저번에 보니까 산지 얼마 안 된 옷이 벌써부터 작아진 것 같더라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옷으로 한 벌 맞춰줄 테니까 같이 가자, 백화점. 됐어. 돈이나 줘.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서 사 입을 테니까.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더니 갑자기 신경 쓰는 촉이야. 그래도 엄마랑 가야 이거저거 돈 신경 안 쓰고 많이 사지. 진짜 사달라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자. 어? 가자, 아들. 겉으론 싫은 척 하긴 했지만 좋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죽어라 일만 하셔서 제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돈도 많이 주셨지만 늘 함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이 없이 일하셨고 어머니도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면 먹던 밥 숟가락도 내려놓고 뛰쳐나가시는 분들이셨으니까요. 웬일로 그날은 시간이 되셨는지 작정을 하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같이 백화점이란 곳을 가본 게 말이죠. 용돈을 많이 주셔서 친구들과 가본 적은 있지만 엄마 말씀대로 친구들이랑 가봐야 한 번 입고 안 입을 옷들밖에 안 사게 되더라고요. 어린애들 수준으로 사는 옷들이 뻔했죠. 어머니와 이런저런 새 옷들을 사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가에 향하던 중에 어머니 아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어려워하는 분위기였고 그 아줌마는 저희 어머니를 매우 쉽게 만만하게 대하는 투였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는 제 아들이에요. 키가 갑자기 훌쩍 커서 옷 사러 잠시 나왔어요. 원래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나오는데 얼마 만에 나오는 건지 몰라요. 아, 그래요? 어쩐지 우리 실장님 바쁘신 분이신데 무슨 일이신가 했잖아. 내가 약관 돌리라고 한 건 다 돌렸죠? 콜백도 다 하고 해피콜도 한 번씩 다 하고? 그렇게 다지게 안 하면 맘 돌아서는 거 금방이에요. 알죠? 내 이름 달고 하면서 똑바로 해야죠. 뭔가 좋게 말하는 투이기는 했지만 또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쁜 그런 말투였어요. 그렇게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급하게 대화를 끝내고는 저와 식당가로 향했고 그 기분 나쁜 아줌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급해져서 어머니를 먼저 식당가로 보내고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방금 마주쳤던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있잖아. 자격증도 없어서 내 이름 팔아가면서 보험팔이하는 그 멍청한 여자. 오늘 내가 백화점에서 마주쳤다니까. 내 뒤치다꺼리 하는 주제에 백화점씩이나 다녀.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남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주제에 무슨. 암튼 나 담당자 바꿔줘요. 일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은데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는. 주제도 모르고. 그 여자 그때 뭐라 그랬지?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다고 했지?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참나. 어쩐지 배운 게 없으니 대화할 때 답답하고 말이야. 한 번에 말한 거 못 알아 처먹고 짜증나. 저희 어머니가 떳떳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몰랐었습니다. 그 아줌마 말을 엿들어 보니 보험을 판매하려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자격이라는 걸 취득하지 않았고 그 아줌마의 명함을 빌려 세일즈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보험을 판매하면 그 판매한 금액에서 몇 프로만 저희 어머니가 가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보험을 팔아서 100만 원 정도를 판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30만 원 정도만 가지는 것이죠. 보험을 소개하고 사인받는 모든 걸 다 하는데 고작 그걸 받고 일하는 거였습니다. 보험 판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죠. 겉보기에는 보험 왕의 비서 정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름만 빌려서 저희 어머니 혼자서 일을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식당가로 가지 않고 혼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속상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옷을 사고 용돈을 많이 쓴다 한들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방에 처박혀서 웅크리고 앉아 제 방 안의 모든 것들을 보았어요. 걸려있는 옷,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온 비싼 가방, 늘 원하기 전부터 채워졌던 물건들 전부가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번 돈으로 산 모든 물건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를 악물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는 걸 확인하시더니 화도 내지 않으시고 그저 걱정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걱정에도 화가 치밀어 올라왔죠. 엄마, 아까 백화점에서 만난 아줌마, 엄마가 그 아줌마 이름 빌려서 돈 버는 거야? 왜 떳떳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인 척 연기하고 돈을 벌어? 엄마는 엄마 이름 없어?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도 보기 싫어서 제 방 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아까 그 아줌마인 건지 어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차라리 거지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살 바에는 말이죠.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저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섞기 싫다는 듯 자리를 피하거나 들어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하시는 불법적인 일이 호황인 건지 한 차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집으로 말이죠. 원래 살던 집이 24평 남짓이었는데 40평대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날 아버지는 뿌듯하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이 아버지가 이 집 구하려고 얼마나 죽어라 일했는지 아냐? 아마 너는 모를 거다.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돈 벌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아빠 공을 꼭 알아줘야 하는 거야. 좀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도 갈 거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머지않아서 결혼할 사람이라도 데리고 올 건데 사는 집이 이 정도는 돼야 그럴듯하지 않겠냐? 그렇지? 아버지의 뿌듯함과는 달리 이상하게 전 그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에게는 꼭 모래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갈수록 더 잘 되어가는지 집에 이어서 차도 바꾸셨고
꼭 겉모습은 부자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말이죠. 제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께서 그리 떳떳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다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한 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줄지는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 돌아오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겨우 쉬셨습니다. 돈만 더 많이 벌 뿐 근무 조건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집에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이 오시는데 인상이 험악하고 깡패 같아 보였죠. 날라리 같은 옷차림에 말투도 껄렁껄렁,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저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느끼시는지 그런 분들에게 절 소개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먼저 꾸벅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야, 네가 우리 사장님 아드님이시구나. 공부 잘한다더니 아주 똘망지게 생겼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알겠지? 훌륭한 사람? 네, 감사합니다. 괜히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도장 챙겼으니 빨리 일하러 가. 다음에는 이 시간에 오지 말고 애 없을 시간에 와. 아버지는 아버지의 동료들을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셨고, 특히나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안 시켜주시고 빨리 나가라는 듯한 태도만 보이셨죠. 생각해보니 저는 자라오는 내내 부모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동료들 이야기를 하시는 일도 없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도 조문객이 너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보질 못해서 몰랐는데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의 그 어떤 행사에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를 수 없는, 그리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요. 기분이 안 좋거나 나쁘다라기보다는 씁쓸했어요. 그렇다는 건 한참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환갑잔치라도 해드리면 난 대체 누구, 어떤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떳떳하지 못한 직장, 남들에게 소개하기 불편한 일, 돈은 많되 어떤 일 하는지 속 시원히 설명은 못하는 삶, 내내 모간의 가시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순간도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별개의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고 대학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더욱 부모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교직에 계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사도 계셨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이 친하지 않고서야 부모님 직업까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만큼 그 친구들이 부모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스러워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친구들이 먼저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는 이상 절대로 대화 속에서 가족과 연계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도 결국에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보니 학생 이외에도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저에게 친구들이 하나둘 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 내가 1학년 때부터 쭉 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집 되게 잘 살지? 너네 부모님 대체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너한테 다 퍼주시냐?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네가 좀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이지.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 우리 아버지 그냥 직장 다녀. 장소 같은 거 대여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임대업이라고 해야 할까? 와, 진짜 왕부자네. 그러면 너도 그럼 네 이름으로 된 건물 몇 채씩 있고 그래? 아니면 이미 너 태어날 때부터 건물 주고 그랬냐? 정말 부럽다 짜식아. 금수저네 이 새끼. 그런 거 아니야. 부자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야. 별일 안 하셔.
저도 모르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움츠러들고 그랬어요. 어떤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 성함을 묻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줘보라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씩 가볍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선을 긋거나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졸업을 할 때쯤이 되니 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하나 없었고, 친하다 하는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이 정확히 뭘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떤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자랐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유일하게 제 곁에서 오래간 남아있던 친구가 지금의 제 와이프였습니다. 같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같은 과는 아니었고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였어요. 친구들 속을 피해서 제가 늘 도서관에서 살았었거든요. 아내는 제 도서관 자리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때우려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는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꼬르륵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보니 아내의 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코바를 몇 개 쥐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이상하게 친한 친구들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알게 된 아내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한 번씩 같이 밥도 먹고 도서관에서 나와서 잠을 깨며 걸으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거의 저의 고민 상담소였죠. 아내의 친정은 시골에서 두 분 다 벼농사를 지으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지긋지긋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받아가면서 부모님이 죽어라 일해봤자 버는 돈은 한정적이었고 너무 많은 노동을 하시는 게 안쓰럽고 고돼 보여서 자신은 공부 열심히 해서 편한 일 할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아마 우리 부모님은 하루에 4시간은 주무실까 몰라. 나는 태어나서 줄곧 부모님이 자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늘 일이야 일,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농사일 하시듯이 자식 농사를 지으셨으면 아마도 나는 형제가 100명은 되지 않을까 싶네. 일에 매달리시느라 정작 진짜 자식인 나는 잘 못 돌보셨어. 나는 거의 혼자 컸지 뭐. 나보다도 별을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돈 편하게 버는 모습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거야. 그렇게나 뼈 빠지게 벌어봐야 얻은 게 집 한 채, 그리고 빠듯하게 나 대학 보내시는 게 다니까. 난 그게 너무 속상해. 일한 만큼 버셨으면 좋겠거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부모님이 대단해 보였고 그런 말들 자체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내 부모님에 대한 말들이 돌아올까봐 더는 물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저희 부모님은 어떤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 소문났더라? 너네 집 부자라고.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냐? 근데 넌 맨날 비싼 옷에 신발에 차도 끌고 다니고, 대학생 하면 아르바이트인데 내가 도서관에 있다가 한 번씩 아르바이트 하러 나갈 때도 너는 도서관에 그대로 박혀 있더라. 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꼬르륵 대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로 너 소문난 부자야?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길래 그렇게 부자야? 부자 아니야. 그리고 대단한 일 안 하셔. 그냥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일을 아주 일찍 시작하셨을 뿐이야. 학교 안 다니시고 일만 계속 하셨을 뿐이야. 우리 아버지는 불법 유흥업소에 자리 대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보험 자격이 없는데 다른 보험 판매업 이름 달고 보험 팔고 다니셔. 두 분 다 떳떳하게 무슨 일 한다고 말씀도 못 꺼내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야. 나도 이런 얘기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애들한테는 소문내지 말아줘. 차라리 부자로 소문나 있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아내는 오래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제 아내도 나와 가까이 지내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 도서관 옆자리에 앉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말을 걸어주었죠. 그리고 오래간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정리해서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는 말라고 말이죠.
그래도 너희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거야. 이렇게 버젓이 너 대학도 보내시고 아쉬울 것 없이 다 해주시잖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여태 문제없이 사신 거 보면 나름의 기준은 잘 지키고 사셨다는 뜻이잖아. 남들이 다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이렇게 편하게 부모님 혜택 다 받고 자랐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언제 한번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너희 부모님 뵙고 싶다. 궁금해.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 거부감보다는 존중을 표하는 아내에게 저야말로 관심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처가에 놀러 간 적도 있었어요. 가서 벼농사도 도와드리고 밥도 얻어먹고 오곤 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처가 식구들 모두가 벼농사에만 매달려 살고 계셨고 저 또한 그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게 값진 노동이 아닐까 싶었죠. 말로는 툴툴대지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몸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가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처가 식구들 그 누구도 제게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꿈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애초에 가족이 되려고 그랬던 건지 뭔지 그런 것 하나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딸한테 벼농사 물려주고 싶은데 죽어도 안 한대. 싫다는데 어쩌겠어. 우리만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야지. 그럼 자네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생각해 둔 게 있어? 아니지. 요즘엔 이런 거 물으면 실례인가? 아닙니다.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일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정적이고 제가 일하는 만큼 버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냥 회사요. 그게 꿈입니다. 좋은 꿈이구만. 꿈이 꼭 장대하고 멋들어질 필요는 없지. 뭐든 성실하고 떳떳한 게 제일 좋은 거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한번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해. 적어도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부끄러울 게 없거든. 저 녀석도 말로는 뭐라고 궁시렁대어도 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친구들도 많이 데려왔어. 입으로는 우리가 벼농사 지은 쌀이 제일 맛없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자취하고 그래도 꼭 집에서 키운 쌀 가져다가 먹어. 밖에 나가서 먹은 쌀은 맛없다고 말이지. 그럼 된 거야. 그럼 잘 산 거지. 장인어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의 집에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희 부모님이 떠올라 조금은 부끄러워졌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만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이 아내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도 기브 앤 테이크지. 나도 거하게 초대받았는데 당연히 나도 대접해드려야지. 나만 인사드리는 건 좀 그렇고 우리 사이도 말씀드릴 겸 우리 부모님 볼래? 아마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초대할게. 같이 밥 먹자. 우리 부모님이랑. 미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같이 밥 먹고 인사도 시켜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자라는 내내 단 한 번도 집에 친구를 초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웬일인가 하시면서도 잔뜩 들뜨셔서는 집 대청소도 하시고 없던 인테리어 소품도 사고 옷도 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를 자신의 고향집까지 초대해 주었던 아내가 고마워서 답례의 의미였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가족이고 싶어서 처음으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뭐든 정직하게 다 보여주는 아내가 부러우면서도 오래 같이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저희 집에 초대되어 온 당일, 제가 그간 품고 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모두 다 터져 나왔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부모님 뭐 하시는지를 바로 물으셨어요. 반대로 저는 처가에서 그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장인 장모님께서 집안 관련해선 한마디도 안 물으셨으니까요. 단박에 나오는 아버지의 무례하게 느껴지는 질문에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아버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천에서 쌀농사 하세요. 대대로 해오던 거라서 그냥 살면서 무조건 쌀농사 할 팔자다 하셨대요. 아버지의 물음에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아내의 말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개를 갸웃하시는 겁니다. 아유, 농사꾼이시구나. 그거 너무 힘든데 돈도 안 되고. 그래도 쌀 하나는 배불리 먹고 컸겠어. 그럼 대를 이어서 쌀농사 지어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학이면 공부 꽤나 했다는 건데 농사 짓기 아깝다. 아이 그러게 고작 농사나 짓고 살 거면 그렇게 공부한 거 너무 아깝지. 못하러 서울까지 가서 대학을 다녀. 그냥 놀다가 논밭 일구면 되는 거 아닌가. 헤헤. 아내를 앉혀두고 처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제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 줄 아세요? 공부 엄청 해야 되고 손 많이 가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농사예요. 무식하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땅도 있어야 하고 대대로 잘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고생한 만큼 벌이는 안 될지 몰라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일하시는 거 누구 앞에서 당당히 말하실 수 있고 떳떳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게 뿌듯하시긴 하세요? 오늘 너무 고생했다, 일 잘했다,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냐고요. 엄마 아버지는 부끄러운 일 하시잖아요. 돈 많이 벌어다 어디다가 돈 자랑도 못하고 버는 만큼 세금 신고도 다 못할 만큼 출처도 불분명한 돈들만 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떳떳하게 힘들게 노력해서 버는 값진 돈에 대해서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자 그간 억눌려 왔던 마음에 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손바닥으로 제 옆통수를 빡 치셨고 아내와 어머니는 놀라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검은 돈 만져가면서 값지지 않은 돈 벌어서 네가 그 돈 받아서 이 호의호식하면서 산 거다 이 자식아. 그럼 그 돈 받지 말지 그랬냐 이 자식아. 그냥 너 혼자 잘나서 너 혼자 나가서 잘 살지 그랬어. 우리 도움 없이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 고생 한번 안 해본 놈이 뭘 잘했다고 말끝마다 부모 무시하고 네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한테 준 상처된 말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너는 아냐? 네 엄마랑 내가 이 떳떳해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운 게 없고 이 더러운 돈이라도 너처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작을 밑바닥부터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야 맞는 거냐? 네 말대로 정말 정당하게 벌이를 해야 한다면 너 지금 이 세상에 없었다. 이미 네 엄마나 나나 굶어 죽고 이 세상에 없었다고. 알아? 세상에 나서 배운 게 나쁜 경로였고 그게 나쁜 길인지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네 말대로 무식하고 배운 게 없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안 좋은 길인지 탄탄대로인지 뭘 알았겠냐. 안 그래?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다. 아니야. 그 몇 푼 하지도 않는 항생제만 있었어도 살았을 분들이 그깟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 인생 첫 목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식구 아프면 병원비는 낼 수 있게 사는 거.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식구 내 새끼 남들한테 거지 취급받지 않고 사는 거 딱 그거 하나였다. 조금만 벌다 그만두자. 조금만 더 벌고 관두자. 매일매일 자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다. 내일만, 오늘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되더라. 내일만 했더니 네가 태어났고 또 오늘만 했더니 네 엄마가 아팠다. 그리고 또 내일까지만 했더니
아유, 우리 집이 없더라.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큰 욕심 부리지도 않았어. 어쩌다 보니 네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일을 내가 긴 시간에서 베테랑이 되었고, 아유, 아무것도 가지건 없는 네 애비가 내세울 거라고는 누구 앞에서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라 그냥 숨기고 돈만 벌고 살았어. 나도 잘 알아. 안 좋은 일인 거, 불법적인 거, 자식 앞에서 이 부끄러운 거, 자식이 날 부끄럽다고 면전에 말해도 화낼 수 없다는 거, 네가 자라면서 보고 느낀 게 다가 아니자. 적어도 네 엄마랑 나 너한테 부끄럽게만은 안 살았어. 적어도 너한테만은 진짜 잘 키웠다 생각할 만큼 열심히 키우고 가르쳤다. 배운 거 하나 없어도 그래도 너 하나 키우면서 널 보면서 배웠어. 느끼고 감동했고, 부모가 부족하면 너는 자식으로서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대화하고 우리랑 더 깊이 소통하면서 알려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널 키우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는 걸 가르치고, 웃는 걸 가르치고, 밥 먹는 거, 욕하지 않는 거, 어른을 공경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왔던 것처럼. 한참을 토로하시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서러움에 우셨고, 처음 초대에 여러 면모를 보게 된 아내는 그저 저희 어머니를 달래주었고 따로 저를 불러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 보인다고 말이죠. 왜? 우리 학교에서 그랬잖아, 애들이. 너 부잣집 아들 같다고. 그게 말이야. 네가 돈이 많고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서만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네가 고생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들 이야기했어. 예를 들자면 네가 말투가 늘 평온하잖아? 화도 잘 안 내고 감정도 잘 안 드러내고 꼭 모든 걸 통달한 사람처럼. 애늙은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속이 깊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고 가벼운 농담도 비속어를 절대 쓰지 않고 누군가를 장난으로 놀리지도 않고 가정교육 정말 잘 받았나 보다, 그런 개념이었어. 너한테 애들이 부잣집 아들 같다고 한 말이 그게 제일 컸어. 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신가 보다, 대단한 분들이신가 보다. 아마도 돈 많고 직업이 좋고 많이 배우신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저런가 보다. 애들이 그랬었어. 그런데 네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내가 다 서운하다. 부모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 일이 있고 아내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해온 행동에 실망했다고 말이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야말로 어디 자랑할 곳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그날 일 이후로 대화 한번 꺼내지 못했고 아내와는 헤어져서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제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기뻐할 수 없어서 울적했습니다. 집에서도 나와서 독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독립할 집을 계약하고 막 집에 들어서려는데 문 앞에 남자분 두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을 물으면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는데 시청에서 나온 조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불법 개조를 해서 유흥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전해드리겠다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몇 분이 지나서 아버지가 방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을 들고 말이죠. 본인도 놀라서 신발을 챙겨서 후다닥 숨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의 아버지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겁을 잔뜩 먹은 덜덜 떠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아버지를 달래드리게 되더군요. 아버지의 떠는 손을 잡아드리고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일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를 낮게 봐서 하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저도 벌잖아요. 우리 가족 어느 정도 벌어놓은 돈 있잖아요. 부자까지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해요. 그만합시다. 지금 당장 엄마랑 아버지 일 그만두신다고 해서 우리 안 망해요. 길바닥에 안 앉는다고요. 저 있잖아요. 오늘 계약한 제 집 다시 무르고 올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든지 하루라도 속 편하게 사세요. 제발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제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 돈으로 떳떳한 직업 얻어 잘 살고 있지만 당사자인 부모님마저도 불안해하며 살고 계신데 굳이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 건 불편하다고 말이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하되 이제 쉬시라는 의미로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요. 그러자 부모님께서 단번에 하시던 일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꼭 제 결정을 기다려 오시기라도 한 듯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자라는 내내 부모님의 직업을, 일을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듯이 부모님이 벌어온 돈을 펑펑 쓰면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원망하는 투로 제가 누릴 걸 다 누렸다 하셨는데 정말 전 그 돈을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려놓고는 불만만 늘어놓고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이게도 일을 그만두시면 제가 더 이상은 누릴 수 없음을 알았던 거죠. 부모님 또한 그런 제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제 와서 번듯한 직업 없고 매달 나올 월급 있을 거고 부모님이 쌓아놓은 재산 있으니 그제야 멋진 척 그럴싸하게 그만두세요. 타이밍 짝짝 맞춰서 말한 거죠. 교활하게요.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고 주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요. 제가 준비하고 나가는 소리도 못 듣고 쿨쿨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속삭이듯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곤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계속 나는 겁니다. 여태 부모님이 그렇게 편하게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옳은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동창의 결혼식에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결혼한 친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넋두리를 공유하고 있었죠. 어떤 친구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다른 친구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월급이 너무 쥐꼬리라는 둥 거의 대부분이 사는 이야기였어요. 돈 이야기, 힘들게 돈 버는 이야기, 돈 더 많이 벌 수 없을지 궁리하는 이야기, 걱정, 그런 것들이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집 부자잖아. 그 예전에 너희 부모님 무슨 일 하신다 했지? 요즘은 직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그렇게 죽어라 해서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준비할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커피 한 잔을 마음 놓고 못 사 먹어. 그냥 공무원 딱지 단 그지 새끼야 내가. 나중에 내 새끼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저 너네 아빠 공무원이다. 뭐 그 말 정도라고 해야 하나? 내 새끼가 욕하겠지. 우리 부모님 작은 과일 가게 하셔. 얼마 전에 일하시던 거 다 그만두셨어. 불법적인 일이라서 내가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어.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서. 니들 말대로 나 그동안 부잣집 아들 타이틀 달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만두시라고. 일순간 시끌벅적하던 자리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한 상태로 1분쯤 지났을까 먼발치 앉아서 아무 말 없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했네. 그날의 결혼식 이후에 아내와 다시 만났고 다시 제대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고 있죠. 아주 나중에 제가 아들이 생기고 키우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가진 것도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네 아버지랑 나랑 콱 죽으려고 했는데 네가 생긴 거야. 근데 너는 죽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
살고 싶을 거잖아. 그래서 네 아빠랑 나랑 뭐든 해서 죽어라 벌고 너 하나 행복하게 해주자 하고 닥치는 대로 살았어. 그냥 네가 존재만으로 네 아빠랑 나 살린 거야. 우리는 멋진 삶, 제대로 된 삶, 그런 거 하나 없이 네가 우리 사는 이유였어.